2025년 3월 도쿄 총리관저에서 일본 정부는 나리타 공항 스마트 전환 사업의 공식 파트너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프라포트와 ADP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왜 일본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한 유일한 해법이 바로 인천공항의 제안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언론은 충격, 유럽 언론은 예상 밖의 선택이라며 긴급 특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공항은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일본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이어지는 단독 보도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2월 도쿄. 일본 공항 시스템 아시아 최하위 추락. 아사히 신문 일면을 장식한 이 기사 한 줄이 내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저는 사카모토 켄지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나리타 공항 스마트 전환 TF 총괄 책임자로 25년간 근무해 왔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항공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일본 항공산업의 부흥에 대한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신문을 처음 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최하위라니. 한때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던 일본이 말입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리타 공항, 여전히 팩스와 인감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업무 방식으로 아시아 주요 공항 중 최하위권 추락. 인천공항 3분 대비 나리타 공항 평균 처리 시간 45분. 디지털 혁신 시급. 23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자 일본은 세계 항공 허브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일본의 관문이지만 1970년대에 구축된 시설과 업무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직접 지시한 1조엔 규모의 스마트 공항 전환 프로젝트는 일본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항은 여전히 팩스와 인감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제에는 반드시 붉은 인감이 필요했고 승인 과정에만 평균 3시간이 걸렸습니다. 대부분의 결제는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직원들은 컴퓨터보다 수기 작업을 더 신뢰했습니다. 상명하복의 관료 문화는 신속한 의사 결정을 가로막았습니다.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싱가포르 창의공항 벤치마킹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굴욕입니다. 싱가포르 측에서 일본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며 우리를 거절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 다른 나라들, 특히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LG 같은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공항 운영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나라이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을 건설한 저력이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우리의 전통적인 업무 방식을 이해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공항 직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써온 인감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인감 문화는 일본의 전통이니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팩스에 익숙한 고령층 승객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우려도 컸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공항 컨설팅 업계의 거물들이 보인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독일 프라포트의 요하네스 슈타이너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고 프랑스 ADP의 알렉상드르 도빌은 이미 계약서를 준비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 열흘 후 예상치 못한 위기가 터졌습니다. 서구 언론에서 도발적인 기사를 낸 것입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 팩스와 현금으로 아시아 효율성 최하위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전 세계에 퍼지자 일본 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보수 언론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고 진보 언론은 국가 위신 실추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공항협의회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업무 처리 속도가 아시아 주요 공항 중 최하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팩스 업무 처리 평균 3시간, 서류 승인에 인감 6개가 필요하고 현금 결제로 인한 대기 시간까지 더해져 승객 만족도가 급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정시 운항률 73%, 승객 만족도 74%, 인천공항의 94%, 싱가포르 창의공항의 95%와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카모토 군,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항 개선이 아니야라고 내각 관방 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국제적 지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패하면 우리는 영원히 아시아의 낙후된 국가로 인식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압박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의 위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런 굴욕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독일 프라포트와 프랑스 ADP가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내용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인 하야시 유카리가 저에게 가져온 정보였는데 만약 그들을 선택한다면 기존 일본식 시스템은 완전히 폐기하고 유럽식으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일본의 전통 업무 문화를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인간 문화는 모두 없애고 현금 결제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개선이 아니야, 문화 말살이야. 저는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일본의 현 상황으로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한국의 제안서로 향했습니다. 다른 회사들과 달리 그들은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본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 공항을 갖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저희 컨설팅의 목표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뭔가를 얻기 위해 제안하는 건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도쿄국제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시아 공항 컨설팅 업계의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독일 프라포트였습니다. 요하네스 슈타이너가 단상에 오르자 거대한 스크린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압도적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존경하는 사카모토 본부장님,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이라고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희 프라포트는 유럽 35개국 92개 공항의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미넨의 디지털 혁신, 함부르크의 자동화 시스템, 델리의 스마트 터미널까지 모든 성공 사례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컨설팅한 공항들의 평균 운영 효율성은 97%를 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회의장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나리타도 이 성공 신화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핵심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인감 시스템은 완전히 폐기하고 현금 결제는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야시 유카리가 제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ADP였습니다. 알렉상드르 도빌은 프랑스인다운 우아함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공항은 더 이상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문화, 쇼핑, 비즈니스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개발한 스마트시티 개념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리 공항 주변을 하나의 미래 도시로
발전시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전통적 업무 방식은 모두 구시대적이라며 완전한 서구화를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강점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화려한 실적, 압도적인 경험, 검증된 시스템. 솔직히 저도 점점 유럽 컨설팅사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인천공항공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것은 김민준 해외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다른 발표자들에 비해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제스처 대신 차분한 어조였습니다. 스크린에 뜬 첫 화면은 의외였습니다. 최첨단 공항의 모습이 아니라 2001년 공사 중인 인천공항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경험도 기술도 심지어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요하네스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고 알렉상드르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승객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매일 실패했고 매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라고 하며 김민준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9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 전 세계 어떤 공항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건 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인천공항이 컨설팅한 해외 공항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이들 모두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지역에서 최고의 공항이 되었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하야시 유카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우리 시스템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함께 최적의 해법을 찾았습니다. 터키의 동서양 교차점이라는 특성, 필리핀의 도서 환경, 인도네시아의 다민족 문화, 모든 도전을 함께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김민준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현지 직원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한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문명의 발원지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일본 문화와 첨단 기술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저희는 일본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진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인감은 그대로 두되 자동으로 디지털 변환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현금 결제도 금지하지 않고 카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통합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장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야시 유카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찾던 방향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의 모습이 아닐까요?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각 컨설팅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야시 유카리가 첫 질문을 프라포트에 던졌습니다. 귀사의 컨설팅을 받은 공항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요하네스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최고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들은 그것을 운영합니다. 다만 핵심 기술 업데이트나 주요 시스템 변경은 저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 상의가 결국 종속을 의미한다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야시 유카리가 인천공항 측에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다릅니다.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김민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1년 전부터 일본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꺼낸 자료에는 일본 공항시장 분석, 승객 패턴, 심지어 일본인의 업무 문화까지 상세히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저희 팀에는 이미 일본어 원어민 직원이 8명 있고 일본 문화 전문가도 영입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에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컨설팅사들조차 이 정도로 준비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후 본격적인 현장 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요하네스가 벤츠 리무진과 함께 일본 실사단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사카모토 본부장님. 유럽 최고의 공항 기술을 직접 경험하실 시간입니다. 그의 안내를 받아 둘러본 프라포트의 컨설팅 센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크기의 시뮬레이션 룸에서는 가상으로 공항을 설계하고 운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실사도 비슷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놀라웠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서구식 시스템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솔직히 프랑크푸르트와 파리의 화려함을 본 후라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깔끔하지만 특별할 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김민준의 표정도 차분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진짜 공항 운영의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야시 유카리가 실망한 표정으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역시 유럽과는 차이가 있네요. 하지만 공항을 둘러보기 시작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출입국 절차였습니다.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빠를 줄 몰랐습니다. 얼굴 인식만으로 3초 만에 통과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야시 유카리가 물었습니다. 생체 인식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99.7%의 정확도로 위조 여권까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실제 환승 승객들과 함께 서울 투어는 어떠세요? 오늘 8시간 환승 시간 동안 서울 관광을 신청한 승객들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그렇게 간단한가요? 라고 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환승 승객도 무비자로 서울 관광이 가능합니다. 다시 공항에 와서 출국 수속도 20분이면 끝납니다. 실제로 우리는 환승 투어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에는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가족, 독일 배낭 여행객들, 싱가포르 비즈니스맨까지. 첫 번째 승객을 만났습니다. 마이클이라는 미국인 아버지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공항에서 기다릴 예정이었는데 아이들이 지루해할까봐 신청했습니다. 정말 안전한지 걱정됐지만요. 첫 번째 코스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을 보며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입장 과정이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미리 예약했습니다. 라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QR코드 하나로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의 8살 딸 에밀리가 신기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줄 안 서도 돼요?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과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피라는 독일 여행객이 말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차갑지 않고 따뜻한 느낌입니다. 마지막 코스는 한강에서의 치킨과 맥주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주문 방식이었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니까 정확히 한강공원 벤치로 배달이 왔습니다.
결제도 자동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치맥이라는 단어를 배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빠, 치맥이 뭐예요?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한국 문화야라고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승객들의 후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말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환승만 하고 갈 예정이었는데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인 줄 몰랐어요. 다음에는 꼭 일주일 정도 한국 여행을 계획해야겠어요. 소피가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환승할 때는 그냥 공항에서 기다리기만 했는데요. 한국은 환승 시간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니 놀라워요. 라지라는 싱가포르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싱가포르도 허브 공항이지만 이런 서비스는 생각 못했어요. 환승 승객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 팬으로 만드는 거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항 경영이구나. 단순히 승객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경험으로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구나.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관광 투어에서 돌아온 승객들을 위한 별도의 신속 처리 라인이 있었습니다. 환승 관광 승객들은 이미 신원이 확인되어 있어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평균 15분 만에 모든 수속이 끝났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생각했다니요.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공항을 관광의 시작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나리타에서 환승하는 승객들이 도쿄 스카이트리나 센소지처를 구경하고 갈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 김민준이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일본인 전용 인천공항 트랜짓 투어 센터였습니다. 내년에 이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안내 자료들이 이미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관광 코스가 일본인 취향에 맞게 세세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한옥 체험, 인사동 전통차집 투어, 명동과 홍대 쇼핑 코스, 한강 치맥 체험까지. 특히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코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 한복 체험, 청계천 야경 투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봄에는 여의도 벚꽃 축제, 여름에는 한강 수상 스포츠, 가을에는 남산 단풍 투어, 겨울에는 청계천 축제. 하야시 유카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연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전통문화까지 고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승객들을 위해 종이 지도도 준비했습니다. 라고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앱과 종이 안내서를 함께 제공합니다.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엔화를 한국 돈으로 자동 환전해주는 키오스크까지 설치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팩스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일본에서 팩스를 보내면 자동으로 디지털 예약 시스템에 입력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일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김민준이 더 놀라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각 지역 출신 승객들을 위한 맞춤형 한국 관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도쿄 출신 승객들을 위해서는 경복궁과 창덕궁 고궁 투어, 오사카 출신들을 위해서는 부산 해운대와 감천문화마을 체험, 교토 출신 승객들을 위해서는 제주도 연계 프로그램과 부산 자갈치장 해산물 투어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하셨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일본 각 지역을 방문해서 조사했습니다. 각 지역 사람들의 성향과 취향을 파악했습니다. 혹시 저희와 계약하지 않더라도 이 자료는 일본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드리겠습니다. 라고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야시 유카리도 이번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준비를 했습니까? 저희에게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본이 발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김민준이 마지막으로 특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 공항 전용으로 개발한 시스템 설계도였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것이 일본의 현실에 맞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인감 시스템은 그대로 2대 자동으로 스캔되어 이메일로도 발송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보세요 라고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직원분들은 평소대로 인감을 찍기만 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디지털화해서 관련자들에게 이메일로도 발송해드립니다. 현금 결제대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 계산대는 그대로 2대 터치 한 번으로 카드 결제도 가능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현금으로 계산하시고 젊은 분들은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모든 결제 수단이 하나의 기계에서 처리됩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기존 업무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1주차에는 인감, 자동 디지털화만 도입하고 2주차에는 전자 결제 시스템, 3주차에는 통합 고객 관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본 직원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김민준이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전통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더 빛나게 만들고 싶다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준이 보여준 것은 성과 예측 자료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업무 처리 속도는 3배 빨라지고 승객 만족도는 25% 향상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일본 직원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효율성은 높이되 스트레스는 그대로라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하야시 유카리가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민준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 200명이 모여 일본 국가를 불렀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합창이었습니다. 기미가요를 한국어 발음으로 부르는 그들을 보며 하야시 유카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김민준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일본 전통 부채였는데 바닥에는 한글과 일본어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바람이 만나 더 큰 바람이 된다. 일본어로는 다른 바람이 하나 되어 큰 바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라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을 때 하야시 유카리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지막 날 김민준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인천공항 전망대였습니다. 사카모토 본부장님, 일본 공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김민준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나리타에서 환승하는 승객들이 도쿄의 현대성, 교토의 전통, 오사카의 활력, 홋카이도의 자연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의 비전은 구체적이었습니다. 4시간 환승은 도쿄 도심 투어, 8시간은 후지산 당일 여행, 12시간 이상은 교토 1박 2일 여행까지. 하지만 출입국 절차가 복잡하면 불가능하죠 라고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이 필요합니다. 얼굴 인식 기술로 환승 승객도 5분 안에
일본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는 일본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인감과 현금은 일본의 소중한 문화입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인감을 찍는 순간 자동으로 이메일도 발송되고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는 식으로요. 김민준의 접근법은 혁명이 아닌 진화였습니다. 일본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도 3배 빨라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환승 관광도 일본 특성에 맞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계절별로는 봄 벚꽃 투어, 여름 한강 축제, 가을 단풍 투어, 겨울 스키 체험까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혁신은 파괴가 아니라 진화구나. 김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그 위대한 정신에 한국의 속도감을 더한다면 세계 어디에도 없는 완벽한 공항이 탄생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혁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혁신은 기존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것이구나. 한국이 보여준 것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정서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의 효율성을 달성했습니다. 일본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메이지 정신과 한국의 기술력이 만난다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승객을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천공항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도쿄로 돌아온 후 저는 각 컨설팅사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유럽 회사들은 화려했지만 인천공항의 제안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야시 유카리가 중요한 발견을 알려왔습니다. 인천공항 측에서 핵심 기술까지 공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성의 증거였습니다. 2025년 3월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나리타 국제공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컨설팅 파트너를 최종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토론에서 국토교통성 차관은 유럽 회사들의 검증된 실적을 강조했지만 하야시 유카리가 반박했습니다. 인천공항과 함께한다면 동아시아를 잇는 진정한 허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3년 전 안전한 선택을 했지만 여전히 외국 회사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해봅시다.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찬성 35표, 반대 8표. 나리타 국제공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의 컨설팅 파트너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공사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이제 파트너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파격적 선택, 아시아 공항 혁신의 시작, 전통과 혁신의 만남이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총리 관저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공사 시작을 앞두고 벌써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한국식 효율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도 나리타 모델을 다른 공항에도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후인 지금 저는 인천공항공사와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아시아 공항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열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와 연결하는 것이라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K-에포트가 세계에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일본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를 벗고 세계의 중심으로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과거를 지우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를 품은 채 미래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과거를 지우는 나라가 아니라 과거를 품은 채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변화를 두려워하던 한 공항이 자신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세계로 날아오른 여정이었습니다. 전통과 효율은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한국은 말없이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바꿔야 할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공감하셨다면 1번, 여러분만의 혁신 경험이 있다면 2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